제가 PPT 양식을 못 지켜서 고쳐서 그 깃허브에 올릴게요. 네. 아무튼 저는 2021년도에 TCSVT라는 이제 MMMNet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쓴 논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태스크는 블라인드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라는 데 적용이 된 거고요. 내용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MMMNet이라고 이제 제가 부를 텐데 MMMNet이 멀티태스크, 멀티스케일, 멀티하이어라키 이런 거에서 지금 따온 거예요. 그래서 MMMNet을 두 줄로 표현을 하자면 그 큰 따옴표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 IQA가 지금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의 약자인데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 하는 태스크랑 이제 셀리언시 맵을 추출하는 태스크 그 두 개를 이제 같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해서 네, 더 훌륭한 결과를 내놓은 그런 논문입니다. 근데 이때 멀티 스케일도 고려를 하고 멀티 하이어라키 퓨전도 고려를 했다는 점이 네,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IQA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텐데 IQA는 이제 이미지가 딱 주어졌을 때 여기에 대해서 숫자로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뭐 100점이다, 뭐 품질이 안 좋은 뭐 0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 거를 이제 이미지 퀄리티 어세스먼트라고 하고 이제 아마 슈퍼 레졸루션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용어인데 PSNR이랑 SSIM 뭐 이런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슈퍼 레졸루션 태스크로 예시를 들면은 항상 이제 레퍼런스 되는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있고 저희가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로 업그레이드 높인 다음에 이제 그 두 개를 MSE나 PSNR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서 퀄리티를 보통 예측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사람의 인지랑 좀 안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항상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그라운드 트루스 이미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자 나온 게 노 레퍼런스 퀄리티 매트릭이고 많은 논문들이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풀 레퍼런스도 그렇고 노 레퍼런스도 그렇고 CNN 기반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NRQM이랑 BRQA 아마 혼용해서 부를 텐데 둘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다 레퍼런스 이미지가 없이 퀄리티를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PSNR, SSIM 같은 그런 풀 레퍼런스 매트릭은 이제 인간의 인지랑 안 맞는다는 예시의 사진인데요. 제가 발표할 논문의 그 사진은 아니고 이제 이 예시가 적별해서 다른 논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금 뭘 하는 사진이냐면 레퍼런스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제 패치 0과 패치 1이 있고 패치 0이 더 레퍼런스랑 가까운지 1이랑 가까운지 뭐 이걸 이제 판단하라는 내용인데요. 네, 사람은 패치 1에 다 더 퀄리티가 좋다라고 하는데 이제 PSNR, SSIA 같은 매트릭은 이제 인간과는 다른 선택을 내리고 있는 그런 네,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아까 그 노 레퍼런스 퀄리티 매트릭이 이제 일반적으로 머신러닝 관련된 연구가 많았었는데 머신러닝에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사진입니다. 웨이블리티 컴포지션이나 PCA 같은 걸 사용해서 마지막에 그 SVR, 네, 서포트 벡터 리그레션 모델 통과해서 퀄리티 스코어를 예측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논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개념은 세일리언시 맵이고 이제 그 앞서 발표해 주신 한세 오빠처럼 그 어텐션이랑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진을 볼 때 이제 모든 픽셀을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분을 먼저 보는 것처럼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도 중요한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고자 세일리언시 맵을 추출한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서 세일리언시 맵의 목적은
이미지 레프레젠테이션을 간단하게 하면서 의미 있게 하는 그런 네,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컬럼처럼 이제 흑백 이미지로 더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걸 볼 수 있고 저희가 자주 나왔던 개념이긴 한데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도 일종의 클래스 스페시픽한 셀류지 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MMM넷 전체 구조를 볼 텐데 네, 제가 그냥 임의로 숫자를 매겼는데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인풋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제 피처를 뽑아내고 그게 이제 아까 멀티태스크 러닝이라고 했으니까 셀리언시 네트워크랑 IQA 태스크 네트워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셀리언시 네트워크 위에서는 이제 셀리언시 맵을 뽑아내고 그 얘가 더 어디를 중요하게 보는지에 대한 정보를 아래로 전달을 해서 이제 퀄리티를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모델이 총 3가지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서 간단하게 3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트워크는 이제 Shared Feature Extraction 네트워크이고 이제 아무래도 얘가 이 피처가 셀리언트 서페스크랑 IQA 서페스크 네트워크에 둘 다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쉘로우 얕은 레이어까지의 피처만 사용을 해요. 그래야지 뭔가 좀 더 트랜스퍼러블한 피처이기 때문에 이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얕은 층까지 학습된 네트워크를 통과한 피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셀리언시 서태스크 네트워크에서 나온 셀리언시 로스랑 뭐 IQ에서 나온 로스를 합쳐서 백프로파게이션한다. 이게 약간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혹시 네. 셀리아시 서브태스크랑 IQA 서브태스크 두 개를 동시에 학습시키는 이유가 있나요? 일단 둘이 워낙 다른 태스크이기도 하고 일반화를 더 잘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IQA에 치우치지도 않고 셀리언시에 치우치지도 않게 로스가 학습되다 보니까 일반화를 더 잘한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상반된 태스크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어떤 상반된 태스크요? 왜 상반된지? 그 셀리언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약간 백그라운드랑 포얼그라운드를 구별하는 느낌인데 네. 보통의 IQ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이즈, 뭐 압축, 컴프레션, 막 이런 페이드 이런 걸 뭐라 하죠? 이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둘이 좀 집중하는 부분이 다르죠. 아, 혹시 하나는 대답이? 노이즈고 하나는 좀 주된 정보. 그 노이즈라고 특정 지을 수 없는데 퀄리티를 예측하는데 내 노이즈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소들도 중요한 것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애들에 좀 더 집중을 본다면 셀리언시는 진짜 여기서 사용하는 셀리언시는 포얼그라운드랑 백그라운드를 구별하는데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약간 배경 제거의 느낌?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셀리언시 서브데스크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레이블은 DSH넷이라고 또 다른 논문의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프록시 타겟으로서 이제 셀리언시 맵 레이블이 있고 이 레이블을 이제 정답값으로 L2 놈을 계산해서 셀리언시 로스를 구합니다. 죄송해요. L2 놈뿐만 아니라 IOU 로스도 같이 결합을 해서 로스로서 계산을 하는데 IOU 로스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유니온 분의 오버랩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더 겹치냐 많이 겹칠수록 좋은 거니까 그거를 로스 포함에 넣어서 학습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IQA 서브 네트워크는 퀄리티를 평가하는 네트워크이고 이거는 크게 2가지 모듈로 있어요. MSFE 모듈이랑 MHF 모듈이 있는데 MHF 모듈을 먼저 보면은 이제
이게 지금 흐름이 잘 따라오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거든요. 이제 세리언십 앱 중간중간에 이제 피처를 따로 빼가지고 이제 IQA 섭 네트워크 이용을 하는데 그 부분을 네, 볼 겁니다. 그래서 MHF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셀리언트 피처, 그 셀리언십 맵에서 학습되는 그런 피처를 컨캐트네이트 시켜서 통과시키는 거를 네, MHF 모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되냐면 지금 이게 이 식을 보시면은 K 플러스 1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맵이 K번째 액티베이션 퀄리티 액티베이션 맵과 셀리언십 맵의 결합으로 이제 이루어져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셀리언시에서 좀 덜 중요하다. 콤마 j2번째 픽셀이 중요한 픽셀이 아니다. 그러면은 ASK 이 부분이 0에 가까워질 텐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K번째 층의 액티베이션 맵이랑 K번째 층의 그 퀄리티 액티베이션 맵이 네, 차이가 별반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점점 더 액티베이션이 되는 반면에 이제 덜 중요한 부분은 네, 좀 네, 덜 액티베이션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MSF의 모듈은 세일리언식 피처를 이제 IQA 섭 태스크 네트워크에 넣어주기 전에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바이원 컨볼루션해서 원하는 채널 수로 바꾼 다음에 이제 스케일을 멀티 스케일 세일리언식 피처를 얻기 위해서 그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일레이티드 되는 정도를 세 가지로 다르게 해서 이제 리셉티브 필드를 다양하게 해서 세층을 쌓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피처를 정제합니다. 이게 다일레이티드 컨볼루션인데 혹시 모르실 분을 네,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네, 빨강색이 제일 잘한 모델인데 MMM-넷이 전체적으로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SROCC랑 PLCC는 그 피어슨 상관계수랑 그 스피어만 상관계수인데 정확도랑 관련이 있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오른쪽에 표의 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보통의 그 셀리언시 가이디드 된 그런 피처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디스톨션 타입에 따라서 이제 계속 집만 액티베이션이 되고 있어요. 디스톨션 타입이 다른데도 이제 똑같은 부분에 집중하는 반면에 이제 셀리언시 맵이 가이디드 하니까 이제 타입에 따라서 얘는 지을 받다가 얘는 이제 땅을 받다가 얘는 오른쪽 건물을 좀 더 보다가 어느 등 이런 식으로 다르게 반응한다는 점이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왼쪽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셀리언시 맵이 네, MMN-넷이 좀 더 잘 가이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횡설수설했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 네. 셀리언시 맵 학습시킬 때 로스는 어떻게 해요? 그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IOU 로스랑 L2 놈을 결합한 건데 네. 그러니까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이 리사이즈된 레이블이랑 그 네트워크 통과시키고 나온 이 맵이랑 L2 놈 비교하고 이제 이거 두 개가 얼마나 겹치는지 이 식의 방식으로 결합해서 네, 계산합니다. 다시 그 전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네.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DSH 내지라는 다른 논문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으로 프록시 타겟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만들었어요. 아, 네,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상태로 슈퍼바이즈드 방식으로 학습하는 거예요. 아, 질문 있는데, 네, 어, 끝나셨나요? 네. 진원님이셨나? 아, 네.
그 마지막 장에 디스토션 타입이 달랐는데, 네네, 달랐는데 그거에 따라서 네, 잘 학습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디스토션 타입이 달라지면 셀런시 맵도 달라지나요? 네. 그러니까 그 반응하는 부분이 달라지죠. 인풋 이미지에 따라서. 멀티 하이라키컬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이 사실 별거 아닌데 여기서 계층적으로 점점 더 합쳐 나간다는 뜻으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합쳐. 그 레이어가 깊어질수록 점점 이제 피처의 크기는 작아지는데 그게 계층적 그러니까 첫 단에서는 좀 컸을 거고 중간 단에서 점점 작아질 거잖아요. 리셉티브 필드도 커지니까. 그런데 이거를 계속 콘캐트네이트 시키고 포워드 시키니까 그게 계층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캐트를 그러니까 여러 레이어에서 컨캐트 한 거를 멀티 네. 하이라키컬이라고 표현한 건가요? 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쨌거나 그 윗단도 그렇고 아랫단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제 리스티브 필드가 점점 계속 달라질 텐데 세일리언시 맵도 보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 아래층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IQA 서페스크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포워드 되는 게 이제 멀티 하이어라키라고 말하는 아, 걸로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질문. 네. 네, 먼저 하세요. 근데 디스토션에 따라서 그 셀리언시 맵이 달라지는 게 좋은 건가요? 네, 어. 왜냐하면 네, 말해주세요. 아니요. 그 보통 이게 지금 논문이 좀 나와 있는데 보통 네트워크들이 다 어떻게 학습을 하냐면 그 많은 논문들이 제안하는 그 네트워크의 구조는 그 디스토션 타입을 예측하고 디스토션의 레벨을 예측하는 부분이 항상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모듈이 항상 있는데 그것도 어쨌거나 디스토션 타입을 결정을 하고 이제 예측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그 타입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타입을 나눠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도 하고 디스토션 타입이 달라지면은 봐야 하는 부분이 같을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노이즈가 자글자글하게 껴있는 친구랑 이 C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인위적으로 사각형이 4개가 추가된 건데 저희가 보는 게 같을 순 없잖아요. 뭔가 중요한 부분이 인간의 눈에서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 B번 같은 경우에 네. 그 중요한 부분은 저는 A, B, C 다 중요한 부분이 그냥 집이랑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네.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디스토션에 따라서 달라져서 네, 좀 좋은 건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 다르게 뭐 하는 게 필요하다면 의미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무슨 소리 하시는지 알겠는데 약간 그 전 논문들도 다 워낙 디스토션 타입을 구별하려고 했던 논문들을 많이 봤어서 그게 자연스럽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무슨 소리인지 알겠네요. 네. 저는 네. 네.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네. 저기 디스토티드 이미지라고 있는 ABC 있잖아요. 네네. 피겨 9에 피겨 저건 네, 네네. 저건 사진인가요, 그림인가요? 사진이죠. 사진일걸요. 근데 그것까지 알 수 있나요? 사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집하고 등대인가요, 저게? 네. 저렇게 등대가 있구나 해서 그냥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었나요? 집 앞에 등대가 있는 경우도 있구나 신기해서. 저희 집 앞에도 등대 있어요. 네, 일단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 동네 사람인데. 네. 인정. 어, 새로운 사실 알아. 아, 네. 은별아. 네. 아까 질문하던 거 연장선이긴 한데 이미지에 네. 디스토션을 넣고 네. 그 넣은 이미지마다 각각의 사일런시 맵? 사일런시라고 했나? 그 맵을 음. 구하는 게 들어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본 맞아요. 이미지마다 1대1이 아니라 디스토션 이미지마다 1대1인 거지? 아, 그건 사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제가 코드를 너무 궁금해서 코드를 보고 싶었는데, 코드를 공개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으로는, 네, 그 디스토션마다 세일리언시가 다 달라야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한승 오빠 질문 있지 않았어? 어. 응.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와가지고. 그러니까 음,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미지 퀄리티의 점수가 이렇다라는 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건지. 이미지 점수를 넣었을 때 이미지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이미지를 이 모델에 넣게 되면은 그 이미지 퀄리티가 이 정도다라는 점수가 음. 출력값으로 나오는데 음. 그러면은 그 점수가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그런 거를 아,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데이터셋이 구성이 그 데이터셋의 형태가 이미지랑 사람이 평가한 그 동주가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다들 씁니다. 음, 왜냐하면 이게 그 BIQA 데이터셋이 몇 개 있어요. 라이브 챌린지, TID 2013, 아까 여기 TID 2013이었던 것 같은데, 네, 여기 보시면 TID 2013 어쩌고저쩌고 좋고, 라이브 C가 라이브 챌린지인데, 이런 데이터셋이 사람들이 점수를 매긴 게 있는데, 이게 데이터셋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그 사람들을 미리 훈련시켜 놓고 어떤 방식으로 좀 채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방식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 오피니언 스코어라는 MOS가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것도 있고 DMOS라고 디프런트 MOS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도 있어서 이게 아마 데이터셋은 많은데 그 데이터셋을 통합해서 학습시키는 어렵고 데이터셋마다 따로따로 학습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MOS를 사용하는 데이터셋도 있고 DMOS를 사용하는 데이터셋도 있고 뭐 점수 지표가 1부터 10인, 0부터 10인 데이터셋도 있고 1부터 100인 데이터셋도 있고 엄청 다양해가지고 네. 그럼 이게 주로 슈퍼 레졸루션에서만 사용이 되나요? 그러니까 슈퍼 레졸루션에서 사용되는 태스크가 아니고 그 IQA 태스크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겐 같은 거에서도 로스로 활용이 되나? 어떤 식으로? 그냥 이미지 퀄리티를 평가하니까 겐에서도 그래서 이 분야에 IQA 분야에 겐 관련된 것도 겐이랑 관련된 것도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라서 논문은 안 읽었는데 논문 서치할 때 겐 베이스드 퀄리티 어세스먼트도 많이 봤어요. 제목으로. 그리고 저 진짜 기초적인 질문인데 네. 갑자기 넌 레퍼런스라는 거에 의미가 헷갈려서 어떤 레퍼런스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PSNR, SSIM 구할 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필요하잖아. 네네. 그쵸, 그쵸. 아, 필요한데 저희는 사실 네, 좋은 이미지가 없다. 네, 점수는 좋은 있고. 이미지가 없어요. 비교할 만한 좋은 아, 이미지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어, 여기서 네. 서로 다른 이미지를 같은 양의 디스토션을 주면 퀄리티 그 점수도 비슷하게 나오나요? 근데 서로 다른 이미지라는 것 자체에서부터 점수가 많이 갈려요, 이미. 아, 거기서 이미 갈려요. 네네. 왜냐면, 저도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평가할 때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네. 근데 제 눈에는 사실 막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레이블이랑 이미지를 열어보면은,
네, 다 다른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뭐 6점, 7점, 8점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뭔가 아예 다른 이미지면 그 데이터셋을 구성할 때 없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실 퀄리티 자체를 평가하는 거니까. 아, 그것도 점수가 있으면 더 유의미한 데이터셋 아닌가요? 저는 유의미하지 않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네. 퀄리티를 평가하는 건데 만약에 퀄리티 좋은 두 이미지가 라벨로 묶여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걸 이거랑 이거랑 얼마나 닮았냐 이 평가는 당연히 안 닮았다고 평가하겠지만 사실 둘 다 퀄리티 좋은 이미지인 거잖아요. 제가 이거 보여드려서 약간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아까 전 진원님이 말하신 그 다른 이미지 그거. 저는 네네. 그러니까 그 다른 이미지가 같냐 안 같냐 이게 아니라 다른 이미지를 각각 디스토션 했을 때 그 각각을 퀄리티를 평가를 했을 때 만약에 같은 양의 디스토션이 주어지면 같은 값의 퀄리티 어세스먼트가 나오는지 일단 같은 말씀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아니요, 제가 네. 일단 제가 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그거부터 먼저 대답하자면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패치 쌍을 주고 레퍼런스랑 비슷해 안 비슷해는 사실 다른 논문 얘기였고 제가 이거 가져온 논문의 데이터셋의 경우가 그렇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무작위로. 쌍이 아니고 하나씩만 네, 주어지는구나. 쌍이 아니에요. 네네. 그냥 되게 데이터셋마다 다른데 뭐 9개 펼쳐놓고 순위 매기는 데이터셋도 있고 뭐 그냥 점수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게 마우스로 1부터 5까지가 있는데 사람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놓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그냥 한 장 한 장씩 평가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진아님 질문에 제가 대답을 할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탔는데 한 1, 2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끝나고 단톡에 보내드릴게요. 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네. 네.